포텍스에 만들어진 용도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자리에서 로프가 쓸리는 마찰력이나 저건 추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말해서 마찰 개수라고 하는 거는 힘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시간의 손해 부분을 더 좋게 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설치하는 거고요. 근데 확보 지점에다가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쓰는 거는 별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굳이 확보 지점이 있는데 그 여기다가 세워서 그거를 확보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거를 뒤쪽으로 또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보 지점 만드는 건 일단 뒤로 좀 빼시고 높은 방향 지점에서만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죠. 이득되는 부분이 있고 손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득되는 부분이 더 커야지만 얘를 어떻게 돼요? 차에 갖고 다니고 활용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득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창고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높은 방향 나무를 높은 방향으로 잡아보셨어요? 나무를 잡아보시면 나무가 일직선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근데 얘는 잡으면 수평이기 때문에 오늘 가로대에다가 여러분들 감아서 물에 띄웠잖아요. 거기 있는 세로대에다가 여러분들 슬링을 감는다고 한번 생각해서 높은 방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득 부분이 있고 손해 부분이 있는데 그 이득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손에 대한 부분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고 만약 설악산에 있는 산으로 갖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장비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2000m가 넘는 캐나다나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알프스 지역에서 이 보텍스를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사용합니다. 발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대서 아예 고정시켜 놨어요. 눈이 많은 나라니까 얘를 쓴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동이에요. 유럽의 알프스에서는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헬기로 가야 돼요. 헬기로 이동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는 들고 갖고 올라가는 거는 바보라는 짓이에요. 그런 용도로 만드는 장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압 장비를 여러분들 산에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차에 있는 상태에서 잠깐 이동해서 거기서 펼쳐서 쓰는 거예요. 만일에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으면 헬기로 이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NFA 등급이 있죠. T 등급이고 G 등급이 있어요. 어떨 때 T 등급이고 어떨 때 G 등급이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우리 일반 그냥 평등삼각대 꺼내 쓰는 거 있죠? 그걸 한 사람 하중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NFA T 등급이 되게 되면 한 사람의 하중에 적용된다고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럼 NFA G 등급은 어떨 때 NFA G 등급으로 쓸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뭐냐면 NFA 등급 중에 얘를 NFA T 등급과 G 등급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증을 어떻게 해서 주느냐, 회사에서 측정을 해서 회사에서 정해버리는 거예요. 만드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회사 매뉴얼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회사 매뉴얼을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같이 딸려오죠? 거기에 보면 균등삼각대에 다리 구멍이 몇 개까지 나와 있는 것이 G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A등급, G등급이고 T등급이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대로 테스트할 때 그대로를 매뉴얼에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시면 균등삼각대에서 구멍이 몇 개까지 나왔을 때가 G등급이 되고 몇 개까지가 됐을 때가 이젤 A 프레임으로 했을 때 몇 개 구멍이 나왔을 때가 G등급이 된다는 게 다 거기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장비를 사면 매뉴얼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면을 한 면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 면. 그러면 A 프레임은 요게 한 면이 되겠죠. A 프레임에.
그 다음에 요 안에 삼각형을 져서 요 안을 우리가 바닥 평면이라 그러고요. 합쳐져서 나오는 백투 힘을 갖다가 우리가 합력이라 그러는데 그 합력의 방향이 어디로 와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그 높은 방향에 도르래 설치해 봤지만 도르래가 어떻게 해요? 일자로 내려오든가요?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든가요?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둥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도르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이 이 바닥 평면을 벗어나면 얘가 전도될 수 있는 이염 요소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상태에서 힘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금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일에 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흔들어도 잘 움직이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누르는 이 힘을 뭐라 그래요? 내가 아래로 누르는 힘을 압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압축이 일직선으로 압축이 되면 얘는 밀리지 않겠죠. 근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밑에 다리를 연결을 해야지만 그 압축에 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로프가 지나가면 로프가 당겨지는 힘을 뭐라 그래요? 둘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살짝 저를 당기지 마시고요. 이걸 당기면 이게 뭐예요? 지금 서로 장력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뭔가 받쳐지면 이 장력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내려가려고 하는 압축의 힘이 생기죠. 장력이 생겨야 압축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력이 없으면 압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보텍스는 어떻게 돼요? 안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텍스가 안정이 되려면 반드시 압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장자리에 지금 얘가 설치되어 있는데 압축이 없으면, 내려 누르는 장력이 없으면, 당기는 장력이 없으면 얘를 압축을 못 시키니까 얘는 언제든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확보 지점이 저기라 그러면, 그쪽이 확보 지점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장자리로 나갈 때 지금처럼 여기다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쑥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다가 내가 옆으로 가면 얘는 휙 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텍스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가 하중을 주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그 상태로. 들어올 때는요 똑같아요. 내가 들어와서 갑자기 확 서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장력이 없으니까 압축이 없죠. 압축이 없으니까 얘는 이 줄이 당기는 방향으로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텍스 사고는 전부 다 들어오고 나갈 때 가장 많은 사고가 나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장력 없이 압축이 안 생긴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기게 되면, 내가 나가게 되면 압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보텍스의 최종적인 힘은 어디에 걸린다? 이 합력 방향으로 생기는데, 이 합력 방향이 반드시 이 평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꼭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보텍스에 여기에다가 디바이스를 걸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힘을 주면 합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죠? 자, 내가 만일에 이렇게 해서 당겨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합력은 어떻게 생겨요? 지금 평면 안에. 예, 도로의 방향이 아니죠. 내가 당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앞으로 오죠. 그죠? 다른 쪽의 확보제를 만들어주고 얘를 방향 전환으로만 썼을 때는 합력이 이 바닥 평면에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확보 지점으로 얘를 쓰게 되면 내가 당기는 순간 내 방향으로만 돼요. 그래서 도아텍스가 뭐예요? 얘를 벽면에다 붙여놓고 이 밀리는 힘에 저항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구조가 바로 도아텍스 구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뒤쪽에 확보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마침 저런 식으로 해서 난간이 지금 턱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 어떻게 돼요? 얘를 붙여놓고 여기다가 지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나가버리면 얘가 저 벽면에 눌러지는 힘으로 견디는 거죠. 바로 그게 도아텍스 구조 방식의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보텍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쓴다. 그래서 방향 전환과 확보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 높은 방향, 인공적으로 만드는 높은 방향, 그거를 만드는 이유가,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마찰 계수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갈 때 지금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일에 당기게 되면
당기게 되면 마찰 개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마찰 개수를 없애지는 못했잖아요. 여기가 만일에 가장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찰 개수를 줄이려면 얘가 더 세워져야 되죠, 그죠? 근데 더 세워지게 되면 이 바닥 평면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바닥 평면을 넓게 구성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삼각대를 그냥 써도 되지만 바닥 평면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압력이 이 바닥 평면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사항이 좁아지잖아요. 그 선택사항을 넓히기 위해서 다리 하나를 더 둬서 이젤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닥 평면을 아까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확장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자 뒤가 지금 확보 지점이잖아요. 그죠? 합력을 좀 인위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어느 쪽으로 가죠? 안쪽으로. 네. 그럼 이렇게 당기면요? 바깥쪽으로. 예, 그러면은 얘를 당길 수 있어요? 얘를 잘 못 당기시죠, 그죠? 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요 둘 중에를 통해서 얘를 조절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당겨서 어딘가에 조절시켜서 얘를 인위적으로 할 때 여기를 연결시키잖아요? 얘를 그래서 버트블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 이 블럭은 뭐냐면 내가 합력의 지점을 내가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할 때 그냥 슬링 하나로 딱 고정시켰으면 정적인 버터블럭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아즈텍을 넣으면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는 동적인 버터블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내가 나갔는데 자 나갔어. 처음에는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어때요? 여기에 돌출 부분이 있으니까 구조대원이 이쪽을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변동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합력이 나보세요. 인위적으로 얘를 당겨서 합력 방향을 아주 근접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진폴을 세웠을 때 진폴 헤드로 직선으로 내가 합력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진폴에서 만일에 내가 이게 하나의 다리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죠? 자꾸 나무를 이쪽으로 당겨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를 인위적으로 당겨서 나무 뿌리 방향으로 힘을 줄 수 있게끔 유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버트블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무 기둥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합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를 갖다가 시도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원칙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안전을 조금이라도 지키면서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요텍스가 나갈 때 지금 다리를 다 줄인 상태죠. 자, 줄여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높여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보텍스는 나가서 다시 올리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텍스는 다 핀 상태에서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펼쳐갖고 나간다는 거. 그럼 펼치면 내가 여기에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기 전에 이미 여기에 다 걸린 상태에서 나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뺐다가 눕혀서 다시 끼우고 또 해야 되죠. 아니면 내가 이염을 무릅쓰고 올라서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로프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는 거를 예상을 해서 여기에다 필요한 것들을 다 붙여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쭉 빼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줄여나가면 된다.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이 프레임을 설치할 수 있는 관건은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내가 요거를 두 개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프레임은 못 쓰는 거죠. 이 상태가 A 프레임이죠. 그죠? 여기 A 프레임은 반드시 뭐예요? 앞에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죠. 왜냐면 얘를 안정화시키려면 이게 어떤 역할이에요? 요게 그냥 잡아주는 역할이잖아. 그죠? 세워주는 역할이. 근데 걔가 빠졌으니까 그거 대신 뭐예요? 줄로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줄로서 잡아주는데 이쪽도 잡아줘야 되고 이쪽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쓸 때는 여기가 가장자리라 그러면 다리를 뒤로 빼요. 일단 뒤로 조금만 빼볼래요. 그리고 밑에 아래 가장자리 아래에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가장자리의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버헤드를 만드는 거예요. 헤드를 살짝 높이고 당겨주고 밑으로 당겨주면
내가 가장자리를 벗어나면서도 이 프레임을 세울 수 있죠. 근데 무조건 이거는 뭐예요? 양쪽에 이 두 다리가 서 있을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죠. 그러니까 되면 여기가 가장자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마찰 개수를 줄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줄여주지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최대한 얘가 나갈 수 있게끔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쟤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젤을 하는 이유는 마찰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로프로 얘를 눌렀어요. 그러면 얘는 장력이죠. 그럼 압축은 어떤 것만 받아요? 앞에 있는 것만 압축을 받고 얘는 그럼 역할이 뭐예요? 장력이에요. 압축과 장력이 어떤 것이 압축이 되고 어떤 것이 장력이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얘 없어도 되죠? 뭘로 하면 돼요? 줄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줄 대신 얘를 잡는 순간 얘의 안정화는 뭘로만 하면 돼요? 양쪽으로만 당기면 되는 거죠. 그죠? 얘를 빼는 순간 얘는 진폴이 되잖아요. 진폴은 최소 몇 개예요? 3개에서 4개가 필요하죠. 얘는 그 역할의 장력으로서 필요한 거고 압축은 얘만 압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자,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리 같은 저런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 난간들이 있으니까 이 프레임을 세워서 양쪽으로 가이라인만 잡아당기면 얘는 안정화시키죠. 그죠? 근데 여기에 벽면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이라인, 연결하는 가이라인 대신 뭐를 쓰면 돼요? 다리를 하나 연결시키면 됩니다. 지금 다리를 요걸 빼버리고 요거 하나만 넣으면 조절이 가능하죠. 앞으로 쭉 뺐다가 뒀다가. 그러면 내가 기둥이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둥으로 당기기만 하면 가이라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왜? 얘가 이쪽으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압축이 생기는 거고 얘가 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젤 A 프레임에서 기둥면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만일에 저쪽 면으로 나간다 그러면 A 프레임을 이렇게 세워놓고 저 벽면에다가 기둥을 받쳐놓고 그쪽 벽면 쪽에 있는 그 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지텍으로 당겨버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로 뭐예요? 통과하는 공간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이젤 A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다시 들어서 이렇게 펴볼게요. 자, 그대로 삼각대죠? 그죠? 자, 보세요. 그대로 삼각대인데 앞으로 갈게요. 뒤로 오고. 그대로 놓을게요. 프레임이 왓슨 프레임이에요. 여기 프레임은 얘를 도르래 끼워서 누르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누르면 어느 방향으로 가요? 얘가 뒤로 밀리죠. 얘는 장력이고 얘는 압축인데 얘가 뒤로 밀리니까 뭐예요? 뭘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다리가 밀리는 힘에 저항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이 다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뾰족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랩터발로 바뀌어서 땅을 파고들든가 아니면 여기가 뭔가 받쳐줘서 얘를 더 이상 밀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테트라포드에서는 별로 보텍스 같은 걸 쓰진 않는데 뭔가 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뒤쪽에 밀리는 지점에다가 랩터발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쓰게 되면 뒤로 밀리면서 얘가 버텨주는 거예요. 다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얘는 최대한 다 끼우거든요. 자, 끼워 볼게요. 홈라인은 다 연결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를 뒤로 당기더라도 이 당기는 힘에 얘는 저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라인은 어떻게 치느냐, 뒤쪽에 있는 저 다리를 강하게 뒤쪽으로 밀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저기서 이렇게 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다리를 절로 당겨 버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얘는 어떨 때 써요? 요 다리 하나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고 삼각대 형태로 만드는 상태에서 그대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높은 방향 지점을 우리가 로프가 설치되고 중력 방향으로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거기에 그 방향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 방향으로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먼저 내려가서 구조를 하고 일단 바닥면으로 먼저 진입해서 들것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사람이 뭐예요? 그렇지. 예, 조립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프레임은 뭐예요? 이지레.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균등 삼각대, 이젤 삼각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제일 먼저 선택해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쉬운 모양으로 해야 되고요. 얘를 이런 거죠. 자, 뭐 우리 환기구멍에 사람이 10명이 빠졌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로프 구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구조들이 내려가서 처치를 할 때 프레임 들어가서 세워놓은 상태에서 계속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산에서 프레임을 쓴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2000m도 안 되는 지금 어느 산이고 우리는 2000m도 안 되는 곳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제껴버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준비를 하려면 이 장비를 이용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넣고 먼저 들어가서 구조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프레임도 같이 역동적으로 훈련이 같이 가능해지거든요. 프레임을 갖다가 다 설치하고서 하려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소들이 있죠. 그런 장소가 뭐예요? 바로 지금 현재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런 다리예요. 왜? 두 사람의 하중이 그 난간을 넘어서 견딜 수 없는 난간이잖아요. 그러면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난간을 통해서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삼각대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빠르게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다리의 유형은 두 가지예요. 저렇게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 다리는 밖에, 그러니까 다리 바깥쪽으로는 난간용이에요. 그러면 설계된 난간은 어디예요? 도로하고 붙어 있는 곳이죠. 즉 다시 말해서 차량이 부딪혀도 차량의 이탈을 막아줄 수 있게 설계된 쪽이 바로 도로와 인접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난간이 없는 곳은 어때요? 아예 처음부터 다리에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다리의 유형이 보통 두 가지예요. 저렇게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행되지 않는 다리가 있는 두 가지 유형이니까 그 두 가지 유형 중 오늘은 보텍스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